사실은 영어는 잘하면 잘할수록 좋다 이거 같아요. 제가 캐나다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을 했었을 당시는 한국 나이로 25살이었고 이미 대학교는 졸업을 한 상태였었어요. 26살인가? 나이를 잊고 살아요, 여기 있으면. 아무튼 2020년 3월에 입국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저를 생각해보면 제 나름 기준으로 적지 않은 나라를 여행을 해보면서 생활 영어에 대한 부담감은 많이는 없어.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한테 말을 걸어야 한다던가 외국인이 갑작스럽게 저한테 말을 걸었을 때 두려움이 적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더 많이 흡수하고 배울 수 있었던 환경이 주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정말 말을 너무 빠르게 얘기할 때라던가 조금 더 깊은 대화를 할 때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평소에 한국말도 안 쓰는 단어라면은 실생활에서 안 써지잖아요. 그것처럼 영어도 많이 안 쓰는 단어라면은 들리지도 않고 제가 써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한계를 느끼고 있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확실한 거는 영어를 조금이라도 더 잘한 상태에서 워킹홀리데이를 가게 된다면 정말 잡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이 한국을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도 외국인이 입국을 했는데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분명히 엔트리샵일 거예요. 일단은 그 나라에 살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그 언어만큼은 빠른 시일 내에 습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언어 안에 모든 문화들이 다 담겨져 있고 그런 언어를 내가 비로소 썼을 때에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솔직히 저희 오빠가 뭐라 했었는 줄 알아요? 너는 대학교 때부터 뭐 토익 사관학교도 한번 갔었고 뭐 서울에서 토익 학원까지 다녔는데 아직도 점수가 그 모양이냐 할 정도로 영어랑 연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토익 시험 준비로는 영어 점수가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듣기는 제일 높았던 게 만점에서 10점 뺀 점수 정도 됐었는데 리딩이 너무 아무튼 저는 그것보다는 대학교에 있었을 때 영어 회화 수업을 항상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원어민과 함께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다른 클래스메이트들 보면은 이미 뭐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갔다 온 사람, 뭐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온 언니 오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듣기 연습도 되고 말 한마디라도 제가 내뱉을 수 있는 기회가 매 학기마다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영어를 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져 있었던 상태에서 캐나다를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일본 친구 유키의 예를 들자면 유키가 일본에서 캐나다를 처음에 왔었을 때 영어를 진짜 거의 못했대요. 그래서 홈스테이로 한 3개월치를 끊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구글 번역을 해가지고 재패니스로 말하고 영어로 번역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까지 했었대요. 근데 지금은 아마 저보다 한 3-4개월 정도 더 많이 살았는데요. 외국인이 살고 있는 집에 살면서 확실히 듣기가 더 트이고 말하는 연습을 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학교를 가지 않는 이상 영어 늘기는 정말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영어권 필리핀 친구들이랑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할 때 쓰는 말들은 너무 한정적이에요. 심지어 이렇게 외국인들이 최소 3-4명 있는 이런 집도 각자 개인의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방에서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따로 더 많이 친해져서 어디 놀러를 간다던가 이런 게 쉽지는 않은 환경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학교를 다닌 사람들을 보면 어쩔 수 없이 과제를 계속 해야 되고 팀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절대적인 영어 공부 시간의 양이 워킹홀리데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발전되는 속도가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계는 있더라도 일단은 듣는 것은 그 사람들의 표정,
뉘앙스, 액션들을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들을 쓰는구나. 그게 진짜 회화 실력이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처럼 그냥 단어 뜻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는 정말 도움 안 돼요. 그거를 언제 쓸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예시들, 상황들을 최대한 많이 보면서 영어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야지 그런 상황이 됐었을 때 내뱉으면서 기억을 할 수 있거든요. 진짜 한국에서라도 영어 연습, 스피킹 특히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혼잣말이라도 계속 중얼중얼 뱉어보는 연습이라도 해보세요. 그게 진짜 현지에 와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뱉으세요. 두 사람의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사람, 넘버 원. 이 사람은 정말 시험 준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문법으로는 빠삭하지만 말이 안 됐던 거예요. 아웃풋이 안 되기 때문에 코리안에서 잉글리시로 트랜스레이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하고 직접 만났을 때 말이 바로 안 나오고 그런 생각의 과정을 거쳐서 말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그런 조그만한 틈새 자체도 이 사람이랑 대화는 조금 불편하다. 내가 많이 배려를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진짜 무례한 사람은 나 너랑 얘기하고 싶지 않다. 뭐 다른 사람 얘기할 사람 있냐. 뭐 이렇게까지 할 정도니까 진짜 솔직하거든요. 여기 사람들은. 두 번째는 어려운 문법? 어려운 단어들을 쓰지는 않지만 본인이 생각날 때마다 쓰고 싶을 때마다 조합이 안 되더라도 그냥 일단 뱉고 보는 거예요. 그게 웃으면서 재밌게 하다 보니까 sorry. 이렇게 상대방이 느꼈을 때는 이 사람은 재밌는 거예요.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느낄 수가 있고 말을 유창하게 한다는 것은 비기너인 사람들에게 중요하진 않아요. 일단은 그냥 막 뱉어보세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결론. 영어를 썼었을 때 틀리면 어떡하지? 이 사람들이 내 영어에 대한 발음을 평가한다던가 이런 저지, 판단한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싹 지워버리세요. 그런 과정이 없다면은 영어 스피킹이 느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듣기는 시간이 진짜 해결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스피킹은 확실히 자기 본인 하기 나름이다 보니까 최대한 현지에 와서도 어떻게든 외국인한테 내가 말 한마디 더 걸어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안 열릴 것 같던 길도 조금씩 열리고 이쪽 길이 있구나. 이런 길도 있었네 하면서 다른 길들이 보일 거예요. 저는 분명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에서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 상황은 under control이잖아요. 내가 손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영어 공부하는 데 많이 할애를 하고 재미있게 질리지 않고 할 수 있을 만한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면서 내게 꼭 맞는 영어 공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캐나다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바이!